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구미산업이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고요. 1번 문항 자, 정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십시오. 재무제표 간의 연관 관계를 이용해서 관련된 메뉴를 전부 다 금액 쫓아가면서 고치는 문제입니다. 우리 연습했던 거다, 그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기분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 금액을 수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재고자산 부분은 이상이 없고 접대비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접대비 계정과목 여기서 뭔가 수정이 시작된다라는 면에서 약간 변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못 풀 이유 없다, 그지?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재고자산 금액 변동 없으니까 넘어가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부터 열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수정 시작하자. 됐습니까?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500번대 코드의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접대비 계정 과목 금액 250만 원이 아예 누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 금액이 이제 조금 변동이 될 겁니다, 그죠?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입력할 거니까 됐습니다. 자, 500번대 코드의 접대비 계정 과목 F2 버튼 눌러서 불러옵니다. 접대비 513번 코드다, 그지? 이거 불러와서 금액 입력합니다. 25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입력하면 이제 금액이 변동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22030001으로 변동이 되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메뉴 볼게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로 이제 갑니까? 손익계산서로 갈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볼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자, 열면. 자, 요 화면에서 제품 매출 원가란에 클릭하면 보조창이 나타난다, 그지?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플러스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서 매출원가가 산출되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수정되기 전 금액이 지금 입력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정된 금액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얼마입니까? 122030000입니다. 요걸로 수정 입력하죠. 됐습니까? 122030000으로 수정하고요. 그러면 매출원가 금액이 싹 바뀔 것이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3332000원으로 변동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갈 거다, 그지?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고요. 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수정되기 전 금액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 그지? 자, 요거를 뭘로? 3332000으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되죠? 요 금액을. 자, 직접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한 기능이 있더라, 그지? 뭡니까? 불러오기 버튼입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불러올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라고 클릭하면 3332000으로 싹 금액이 수정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앞에 연도로부터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500만 원 있었어. 그런데 이번 연도의 정기분 재무제표니까 작년도다, 그지?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편의상관장 올해의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 앞에 연도로부터 넘어온 게 요 1,500만 원인데 이번 연도에 생긴 당기순이익이 33320,000이다 보니까 A 플러스 B 금액 48320,000이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싹 표시가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요거를 이제 확인하자. 48320,000의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입니다. 자, 자본 쪽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48320,000으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입력이 누락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추가 입력하면 될 것이다. 우리 프로그램 성격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올해의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만 사용하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 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불러오고요. 금액 얼마? 48320,000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요 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대차 차액이 이렇게 지금 생긴다, 그지? 48320,00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치는 순간 대차 차액은 0원으로 싹 바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48320,000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이제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하는 대차 차익이 0원인 상태가 싹 되었다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된 재무제표 수정하는 모든 작업 완료. 아시겠죠? 이런 문제 또 출제될 수도 있을 거다, 그지?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2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세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입니다. 자, 먼저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 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확인합니다. 자, 약간 화면 이동시킬게요. 아이쿠. 됐지요? 자, 외상 매출금. 자, 한빛 실업 1,800만 원. 오진 기업 1,200만 원. 됐습니다. 입력하고 나서 항상 확인하자. 차액이 0원이 맞는지. 오케이. 그 다음 외상 매입금 확인합니다. 자, 외상 매입금.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유기업 700만 원 맞고, 지유기업 700만 원, 그지? 7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시원기업 350만 원. 그지? 이렇게 입력하고, 차액이 0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오케이.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다음 자료를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반영하세요. 내용 입력합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 열어서 코드 번호 855로 하랍니다.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켜서 855 타이핑하면 커서가 855라는 자리로 딱 위치 이동한다, 그지? 자, 요게 855번 코드로 이제 하나씩 입력하자. 계정 과목 이름은 프리랜서 B라고 입력하자입니다. 자, 프리랜서 B, 그지요? 그 다음에 성격은 몇 가지 항목이 검색이 되는데 3번 경비라고 입력하랍니다.
3. 경비. 그 다음에 대체적요에다가 1번 번호를 매기고 이렇게 입력하랍니다. 현금적요 말고 대체적요에다가 1번 번호를 딱 매긴 다음에 자, 자료 보면서 입력할게요. 프리랜서 외주 용역비 지급의 자, 프리랜서 외주 용역비 지급 그지요? 이렇게 입력하면 요구하는 내용 전부 작업 끝났고요. 메뉴 닫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항 8월 9일 국민은행의 이자 수익 중 원천징수세액 9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076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십시오. 은행에 예금 불입해 놓으니까 이자를 받았다 이겁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원천징수 되더라 그지?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낸 성격이다 보니까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자 수익에서 선납세금 부분 차감된 나머지가 이제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8월 9일 8월 9일 맞지요? 8월 9일. 자, 입력합니다. 자, 이자 수익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 안 되어 있으니까 차변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대변 입력하는 것이 조금 입력할 때 편할 거다. 그지? 자, 차변부터 입력한다. 선납세금으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된 9240. 그 다음에 차변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온 거는 얼마입니까? 50760.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 합하니까 딱 6만 원 나온다 그지? 아, 이자 수익이 6만 원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입력한다. 됐죠? 이자 6만 원 이자 수익 6만 원 발생했는데 법에 따라서 조금 원천징수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였다. 2번 문항 9월 7일 자, 분석부터 합시다.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하고 강사료 100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직원 교육했다 이거 그죠? 차변에 교육훈련비 코드번호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 100만 원. 자, 강사를 줘야 되는데 100만 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원천징수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 뭘로?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33,000원 뺀 나머지만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분석 끝났다 그지요?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종업원한테 급여 줄 때 많이 나타나지만 꼭 그때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는 것처럼 외부 강사 초빙해서 교육훈련 해가지고 강사비 줄 때도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도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나타난다. 이 부분 우리 연습했다 그지? 이런 거 어렵지 않지만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또 출제될 수 있어. 이런 스타일로. 자, 입력합니다. 9월 7일 차변의 교육훈련비다 그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100만 원입니다. 자, 비용 처리할 금액 100만 원인데 돈 전부 다 주는 거 아니야. 일정 부분 원천징수 해야 돼. 그 부분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 강사 대신 우리 회사가 나라에 그 납부해야 되는 돈이니까 부채다 이거지. 이름은 예수금 33,000원. 그래서 나머지만 967000이다 그지? 요것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1일 기부 목적으로 학교 법인 세훈학원에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기부금 냈다 그지?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보통예금. 입력합니다. 10월 1일. 기부금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30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20일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200만 원, 통관 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물건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운반비, 재세금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딱 하나 예외가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만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이겁니다. 요거는 예외적인 상황 아니니까 그지? 일반 논리에 따라서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차변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별표 쳐주십시오. 실무에서 워낙 중요합니다. 관세, 물건 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 생기잖아, 그지? 통관 수수료 생긴다고. 이런 거 뭐라고? 당연히 원재료 취득에 대한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차변을 물로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만 실무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출제될 수 있을 거야. 별표 쳐서 잘 개념 잡아주자. 자, 10월 20일 차변의 원재료 얼마입니까? 200만 원과 30만 원 합하니까 230만 원이지 뭐. 대변은 돈 현금으로 줬습니다. 대변에 현금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31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 BC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거래처 임원하고 밥 먹고 밥값 내가 냈다 이겁니다. 차변 뭐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영업팀이니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은요. 카드로 결제했다고요? 외상이다 이겁니다. 돈 나중에 줄게요 라는 의미고요.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구입이 아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대변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항목을 쓰되 미지급금 계정항목 쓰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었다고 식당을 거래처로 적으면 안 된다 그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우리가 누구한테 줍니까? 그 식당에 돈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카드사로 돈 줄 겁니다. 그 식당에 이미 카드사가 돈 미리 주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계정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대로 딱 입력하면 되고 거래처만 카드사로 좀 입력하자. 그거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BC카드라고 입력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할 겁니다. 입력할 거고 하나만 더 좀 강조드립니다. 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설명할 때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에 대해서 반영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매입세 공제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입력하자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는 아예 반영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논리로 요 문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는데 우리가 분명히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이렇게 딱 기재가 돼 있어.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이 부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공제 못 받더라도 일반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세금 계산서는 안 받고 올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받았어.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적겠지만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예 반영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어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그냥 하는 거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강조드렸던 부분이다, 그지? 워낙 중요한 개념입니다. 됐죠? 부분 개념 정리 딱 했고요. 이제 입력합니다. 10월 31일 일반 접수 입력 메뉴에서 10월 31일로 입력하는 거야. 에이? 자, 차변에 뭐 접대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치? 금액은요. 공급과액과 부가가치세 전부 합한 171000을 적어주는 거야. 즉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건 나올 여지가 전혀 없어. 그냥 171000 자체를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적어주고 거래처를 카드사로 적는다. BC카드.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볼게요. 11월 17일 주식회사 광주로부터 원재료 700만 원, 100개고 한 개당 7만 원입니다. 요거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7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계약금 주었다 이거지, 그지? 차변을 선급금으로. 대변은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요? 대변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금액은 70만 원. 입력합시다. 11월 17일 차변 선급금 거래처는 주식회사 광주. 자, 금액은 70만 원. 대변에 돈을 당좌 수표 발행했다, 그지? 당좌 예금으로 대변 회계 처리한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문제 풀었고요. 메뉴 다 씁니다.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7월 29일 본사 영업 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2000cc 요거를 주식회사 울산자동차에서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고요.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했답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가 물건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매입세 공제 못 받으면 54 불공이다. 그치?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2000cc짜리 승용차니까. 됐죠? 불공제 되니까 54고, 불공제 사유는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관련 지출이다 이거지. 회계 처리는 차변에 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대변에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할 것이고요. 자, 참고로 용어 정리합시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의미는 뭐라고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고 1000cc,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가 아닌 거다, 그지? 그래서 8인승 이하이고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차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르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소비세라고 했다, 그지? 면세 항목이라고 딱 규정된 거 빼고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 매겨지는 세금이다라는 의미에서 일반 소비세라고 부르는 반면 개별 소비세라는 거는요, 사치품 성격에 대해서 매겨지는 소비세랍니다. 고급 핸드백, 텔레비전, 승용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즉 경차에 대해서는 안 매겨진다
안 매겨진다 이 뜻이다. 그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는 그런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라는 이러한 세금이 매겨진대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대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용어로 이렇게 문제에서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배기량 같은 거 보면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는 그 8인승 이하 100일량 1000cc 초과의 승용차를 말하구나. 이렇게 개념 정리하자. 됐죠? 메모까지 할까요?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요거 8인승 이하 and 1000cc 초과 이렇게 개념 정리한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자, 날짜는 7월 29일 54 불공이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울산자동차. 자, 전자여부 여. 자, 불공의 사유는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다. 그지? 3번이라고 선택해 주고. 분계. 차변에 차량 운반구고. 대변에 돈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지? 미지급금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리고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건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 그래서 상단에 적혀있는 2천만 원과 200만 원 합한 2200만 원이 차변 계정과목의 금액으로 입력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8월 16일 본사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책상을 주식회사 순옥 가구에서 구입하고 대금 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은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 매입세 공제요건 충족한답니다. 요거를 수령했답니다. 단 책상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책상 샀는데 뭐 받았다고요? 현금 영수증 받았다 이겁니다. 부가세 유형 매입이면서 현과 61 현과가 될 것이고요. 회계 처리는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16일 61 현과. 자,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싹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더라. 그지? 자, 220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순옥 가구. 자, 분계요. 차변에 비품,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지?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23일 비사업자인 황정숙에게 제품을 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현금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 세법에서 인정 안 하는 간이 영수증, 뭐 우리 마음대로 작성한 그런 서식을 주었다 이겁니다. 세법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 팔고 아무것도 증빙 발급 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가세 유형 14건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9월 23일. 자, 14건별이고요. 자, 건별 유형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가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88,000원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되겠다. 거래처는 황정숙. 자, 분계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10월 21일 해피 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자,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부가세 유형 11 과세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자, 차변에 돈 얼마 받았는지가 설명이 따로 안 되어 있고 세금 계산서로만 그냥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별표 치고 돈 어떻게 받았는지는 세금 계산서 맨 아래쪽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자, 물건값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토탈 1,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현금 수표 어음으로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외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차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다 그지? 입력합니다. 10월 21일 유형 11 과세구 자료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세금 계산서에 있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뭔가 기재되어 있을 때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품목란에 전자, 부품, 수량란에 200, 단가에 5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입력될 것이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해피 상사다. 그지? 해피 상사. 그 다음에 전자 여부. 전자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여. 분계는 자,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에 전부 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자, 5번 문항 봅시다. 11월 9일 주식회사 천마에서 원재료 1,000개, 공급가액은 1개당 25,000원, 부가가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겨우 받았다. 대금 중 1,000만 원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식회사 개포의 약소금을 배서해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물건 구입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세 매입소득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원재료 구입한 거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1 과세가 부가세 유형. 회계처리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우리가 제품 팔아가지고 받은 약소금 계정과목은 받을어음이다. 그지? 그 받을어음을 돈 대신 배서형도 했다. 대변의 받을어음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분석 끝났다 그지? 입력합니다. 11월 9일 유형 51 과세고요. 자, 1,000개 곱하기 25,000원 이렇게 뭐 금액 계산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단가랑 수량 정보가 있으니까 그 기능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뭐 품목란에 원재료라고 뭐 적어주고 자, 수량란에 1,000개 단가란에 25,000원 뭐 이렇게 적어주면 금액을 자동 계산해 주니까 조금 입력할 때 편할 수 있겠다. 그지? 여기는 활용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천마입니다. 전자여부 전자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지? 여 분계 차변의 원재료 맞고 대변의 밭을 어음 으로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할 거다. 그런데 주의하자.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상단부에 적혀있는 주식회사 천마가 끌려와가서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천마가 아니다. 그지?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어디서 받은 어음이었습니까? 주식회사 개포라는 곳에서 받았던 어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됐을 때 누구한테 돈 달라고 가야 됩니까? 주식회사 개포잖아, 그지? 그래서 개포라는 거래처로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드럼에 대한 거래처는 주식회사 천마에서 주식회사 개포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수정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돈 나중에 준다 이겁니다. 외상 매입금. 로 회계 처리하면 자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천마가 맞다 그지?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지요? 자 6번 문항 11월 17일 미국 소재한 LA 상사에 제품을 4,000달러에 직수출하기로 제품을 선적 완료했다.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했고요. 선적일 시점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150원이다. 부가세 유형 16 수출이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금액은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 원칙이다. 그지? 예외적으로 선적일보다 먼저 달러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먼저 환가했다면 그때 환가한 환율 적용해서 과세표준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 아니니까 그지? 원칙대로 선적일의 기준 환율 1,150원 곱하기 4,000달러로 그냥 과세표준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금액 얼마일까요? 4,000 곱하기 1,150 하면 460만 원 계산됩니다. 자, 11월 17일 맞다 그지? 오케이. 이제 16 수출 공급가액 460만 원. 거래처는 LA 상사. 자, 그리고 매출이면서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영세율인지를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직접 수출이다 이겁니다. 1번 선택해 주고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금액은 460만 원 되겠지.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다 풀어봤고 메뉴 다 씁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9월 25일 일반 전표 입력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것은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가산세 25,000원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단 6월 30일자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가산세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십시오.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3달마다 한 번씩 하니까 3달마다 전표 입력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 그렇게 딱딱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 3달치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회계 처리를 이미 했다는 거지. 확인해 볼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자 6월 30일자 전표 확인합니다. 4, 5, 6월 3달 동안 입력된 부가세 예수금 부채다 그지?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이렇게 기록돼 있더래. 그거를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4, 5, 6월 3달 동안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다 그지? 차변에 기록돼 있던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더랍니다. 그거를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비교해 보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더 커더래. 그러면 이 회사는 매입보다 매출이 더 크더라. 그죠? 그 뜻이고 그래서 차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게 아니고 납부할 거다 이겁니다. 그 금액이 9724000이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니까 부채다 그지? 그래서 그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거지. 6월 30일에. 그러면 4, 5, 6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언제 합니까? 7월 25일에 이제 할 겁니다.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제 세금 납부해야 되니까 대변에 적혀 있는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버리고 9724000 그리고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거를 깜빡 잊었나 봐. 그래서 7월 25일이 아니고 언제? 9월 25일에 늦게 납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가 생겨버렸어. 회사가 뭔가 잘못된 거다, 그지? 가산세 25,000원이 생겼고 이 돈은 회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회사 생돈 내야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데 그거를 뭘로? 판관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9월 25일자 전표. 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 회사는 납부하는 금액을 전체를 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6월 30일자 분기에서 아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던 게 얼마라고? 9724000이었다고. 요거를 일단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지. 자, 9월 25일자 분기에 다시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야 돼. 대변에 보통예금 납부한 거는 고칠 거 없어.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거 맞으니까. 다만 차변을 수정하자. 자, 차변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얼마를 9724000으로 기록하고 25,000원은 가산세에 해당하니까 요것만 25,000원만 비용 계정 과목인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었어야 된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차변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았고 이제 요 내용으로 수정합시다. 자, 현재 차변이 한 줄인데 이제 두 줄일 거다, 그지? 그래서 중간에 한 줄 끼워 넣으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표 삽입 기능 활용하자. 한 줄 딱 중간에 끼워 넣고 자, 차변 뭘로? 미지급 세금으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기록하자. 얼마? 9724000을 그리고 세금과 공과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5,000원이 돼야 된다고. 25,000원으로 직접 타이핑 수정해도 되고 조금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라인의 금액을 차변, 대변, 합계를 일치시키는 플러그 값으로 자동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다. 뭐지? 스페이스바입니다. 9749000이라고 되어 있는 요 금액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 스페이스바 누르면 차변, 대변, 합계를 일치시키는 25,000원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싹 수정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딱 만들었고요. 적요는 채점 대상 아니거든요. 뭐 위에 적혀 있는 적요를 복사해서 뭐 입력하든 안 하든 채점에 상관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뭐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아시겠죠? 자, 2번 문항 10월 5일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해당 내용은 당사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10월 5일자 전표 확인해 볼게요. 10월 5일자. 자, 차변 접대비, 대변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그지? 그런데 이거 거래처 직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 결혼 축하금이랍니다. 그러면 뭘로?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코드 번호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다 이겁니다. 됐지요? 대변 현금은 뭐 고칠 거 없네요. 잘했다. 자, 복리후생비이면서 500번대 코드로 차변을 수정합니다. 수정 완료. 자,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일단 닫읍시다. 잠시 후 또 열어야 되겠지만. 자, 문제 5번 결산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기말 현재 우리은행 차입금 3년 만기 중 300만 원의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했다. 단
유동성 대체를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3년 만기로 돈 빌려오다 보니까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결산일 보니까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재무제표에는 더 이상 비유동 부채로 기록되면 안 된다 그지? 유동 부채 항목인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수동 계산이다 그지? 일반전 변명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부채의 감소 기록한다.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줄여준다. 얼마? 거래처는 어디? 우리은행. 얼마만큼을? 300만 원만큼을. 대변에 부채의 증가 기록합니다. 이름은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는 우리은행이고요. 금액 300만 원. 그지? 300만 원에 대해서 부채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다 이겁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취득 2018년 1월 1일 작년도에 건물 취득했고 취득원가 5천만 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0년 정의법이랍니다. 올해의 감가상각비 구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0원. 요거를 뭘로 나눈다? 50년으로 나눈다. 5천만 원 나누기 50 하면은 100만 원 되겠다. 그죠? 요거를 올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입력하면 되겠고, 감가상각비 코드 번호는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코드입니다. 물론 수동 결산으로 입력해도 됩니다만 조금 편하게 자동 결산으로 작업할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그리고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다. 그지? 어떤 자산?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건물에 대해서 1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한다. 3번 문항.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단골 메뉴다 그죠? 수동 결산으로 합계잔액시산표 메뉴 열어가지고 뭐 조회해서 작업해도 됩니다만 조금 편하게 자동 결산 작업합시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단의 대손상각 버튼 클릭하면 보조창 나타난다. 여기서 1%라는 대손율 입력하면 1%에 의해서 보충법으로 올해에 추가 설정해야 되는 대손충당금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서 표시된다 이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1291200, 받으러움에 대해서는 233700 이렇게 추가 설정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거지.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리고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거금에 대해서도 금액이 자동 표시되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 없으니까 이 자동 표시되는 금액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필요한 금액 2개만 딱 남겨놓고 결산 반영 버튼 딱 클릭하면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서 그 필요한 위치로 그 금액이 싹 자동으로 반영될 것이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설정해야 되는 대손충당금 금액이 자동 표시된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 뭐 이제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3번 문항 작업 끝났고요.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참고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합계잔액시산표 메뉴 열어서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그지? 각각 1% 금액에 해당하는 게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나타나 있는지 이제 참고로 확인해 봅시다. 맞다 그지? 589 120 000 곱하기 0.01 하면은 이렇게 계산되고요. 75 370 000
곱하기 0.01 하면 당연히 뭐 요거 계산되겠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열렸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6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즉 4월부터 6월이다. 그지? 요 기간 중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은 각각 얼마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면 되겠다. 그죠? 자, 부가가치 탭 클릭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야. 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 라인 9번 라인에 있는 요 금액이라는 열의 금액 요게 과세 표준이다. 그지? 345000000이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가라고 되어 있는 매출세액에서 나라고 되어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뺀 거. 가 빼기 나가 납부세액이고 그거는 다라는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그지? 200950000입니다. 그래서 345000000이랑 200950000이랑 요 두 개를 조회 문항의 답안으로 작성하면 되겠다. 됐죠? 자, 200950000 요거 200950000은 요거 계산기에 딱 표시해 놓고 이제 순간적으로 금액 기억해야 되니까 345000000 요거는 이제 제가 머리로 기억합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345000000이 과세 표준이고 납부세액은 200950000이더라. 됐습니다. 자, 2번 문항 봅시다.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판관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을 조회하되 5월 중에 조회하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조회하고 싶답니다. 일정 기간의 5월이라는 한 달 동안의 계정 과목의 변동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따로 딱 표시해 주는 건 뭡니까? 일개표, 월개표입니다. 됐죠?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보자. 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의 계정 과목의 변동 금액이 쭉 조회되는데 판관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회하자 이겁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 됐습니까? 비용이니까 증가한 금액이 차변 쪽에 기록될 겁니다. 85만 원인데 요 금액은 전부 다 현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정답은 8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3번 문항요.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차감한 차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편하겠네. 그지?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3월 말일자로 조회합니다. 자, 유동자산 합계가 982776347 그리고 유동 부채 합계가 425845,347입니다. 빼볼게요. 845,347 차이 금액은 556,931 자, 561,931,000 이렇게 계산됩니다. 556,931,030
556-931-000 그지? 됐습니다. 자, 요거를 답안으로 적어주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의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지금까지 제8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